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3화 자동차 산업의 영웅 포니의 탄생 비화.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19번째. 아직 75년도 연말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크나큰 희망이 될 수 있는 업계의 대표적인 소식이 나오게 된다. 국내 최초로 현대자동차가 연간 100만 대 생산 설비를 갖추어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울산이라는 한 지역에서 그리고 단일 고장에서 100만 대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동차 4개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신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10년간 진두지휘한 당시의 공장장이 장나경 전 현대자동차 고문이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산 증인이고 독특한 카리스마를 지닌 유명한 인물이다. 당시 여건을 듣고 계속한다. 불경기 때 공장을 제일 싸게 진다고 말해. 해가지고 이 과감하게 돈 주는 거 보면 참 놀랐다고 정말. 그때 참 잘한 거죠. 불경기 때니까 기계값이 뭐고 다 쌀 거 아닙니까? 쌀 때 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그때 차도 10만 대 공장 가지고요. 지가 공장 정도해가지고 한 8만 대 만들었죠. 8만 대밖에 안 팔리는 상태에서 그때 이 30만 대 공장을 갖다가 늙히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정말. 전부가 다 모든 사람이 참 미친 짓이라고 그랬지. 미친 짓이라고. 그러니까 역시 이 큰 돈 벌고 앞을 갖다가 내다보는 사람들은 우리 월급쟁이는 딴판이더라고요. 회장님이 앞으로 경쟁은 신진과 GM이 아니라 기아라고 하신 말씀도 이제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들으면 날 죽일 놈이라고 할 테니 너만 알고 있으면 돼. 내가 석유 파동이 닥칠 거라는 거는 내다보지 못했지만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결코 중형이나 대형으로는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는 보지 않았어. 이제 겨우 중화공업 육성을 선언한 한국에서 중형, 대형이 뭐냐? 일본도 전후 특수 경기를 타고 마구 경제력이 불어났지만서도 소형 자동차 시장을 다져나갔었어. 그게 제 64년 도쿄올림픽 전후야. 그걸 보고서는 우리도 소형이다 한 거야. 오일시오크의 파장은 실로 컸지만 1차에 이어 2차 오일시오크 이후 코데코의 최계월 회장이 개척한 인도네시아 마두라 유전이 아니었으면 한국의 산업이 초토화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내용은 지금의 한화그룹과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김찬진 변호사가 잘 알겠지만 여기선 오일시오크 파동까지는 언급을 자제한다. 어쨌든 소형 승용차를 누가 빨리 뽑아서 시장을 파고드느냐에 따라 업계 판도가 달라질 거라는 말씀에 저도 절대 공감을 합니다. 이제 저 이태리에서 마스터 모델까지 각 부품을 완료해서 보내왔으니까 곧 금형 제작을 맡길 업체를 물색을 해서 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예. 근데 기아가 우리보다 적은 배기량으로 덤비는 모양인데요. 좁쌀만한 것에 크게 신경 쓸 거 없어. 배기량 차이가 300cc 정도인데 그거는 일본 모델이지 고유한 한국행이 A야. 하여간 정부 방침도 석유 파동으로 바뀔 우려가 있지 않겠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계획대로 밀어붙입니다. 대통령이 당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강력히 지시하셨다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마라.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소영은 그냥 간다고 보면 돼. 아유, 그렇습니까? 모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였다. 이것은 자동차 4개사에 똑같이 뒷받침이 된 믿음이었다. 정치적으로야 어떤 평가를 받든 박 대통령의 경제 중흥에 기여한 영향력은 결코 평가에 인색할 수 없을 것이다. 여하튼 석유 파동에도 불구하고 정세영의 집념은 강한 추진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현대의 악바리 12명을 선발해 이들을 이태리로 보내 기술을 훔치고 습득하게 한 것도 이때였다. 이들이 모두 훗날 부사장과 사장에 오르지만 보디 제작에만 1년씩 투자를 하게 할 정도로 그는 자신감으로써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거 사람 죽이는구나. 빌어먹을. 먹은 건 시원찮은데 피가 자꾸 빠지면 어떡하나? 빌어먹을. 응? 아니, 이양섭 부장.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닙니다. 아무것도. 코피가 터졌네. 머리를 뒤로 젖혀요. 예. 자, 이렇게 젖히라고. 목 좀 쳐줄 테니까. 자, 어서. 참. 웬만하면 코피가 안 터지는데. 에휴, 과로야. 숙직실에 가서 좀 누워요. 괜찮습니다. 저만 이런 거 아닌데요, 뭐. 이사님, 사장님도 코피 쏟은 거 아세요? 그랬어요? 전전날 회의하다가 사장님이 웬 감기가 이렇게 지독하냐면서 콧물 나온다고 손수건 꺼내서 맞고는 밖으로 나가신 적 있죠? 근데 화장실에 가봤더니 코피를 막 쏟으시더라고요. 뭐요? 신 이사님, 사장님이 찾으십니다. 아니 이 부장님. 그래. 그 이승복 씨가 뒷머리 좀 두들겨 줘. 웬 피를 이렇게. 우리 노무께서 보시면 당장 이놈의 회사 집어치우라고 그러실 거야. 괜찮아 이젠. 사장이 코피를 감추고 부장이 공장 현장에서 과로로 늘어질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했고 또 그만큼 악조건이었다. 더구나 요즘처럼 상수도 시설이 들어오고 공단이 마련되어 있는 그곳에 공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평당 40원에서 최저 7원짜리 땅까지 있는 바닷가 뻘 위에 공장을 건설하고 자동차를 생산해낸다는 것이 웬만한 의지로선 해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양섭 전 현대자동차 사장 회고다. 우리 그 턴불 부사장이 와서 하는 소리가 그 당시에 나도 내 자랑 끝에서 그 얘기하기로는 잠을 5시간 이상을 못 잤습니다. 내가. 그 턴불 얘기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공장이나 보통 좋은 땅에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죽탕 같은데 파이를 집어넣으면 쭈룩쭈룩 박는 게 아니라 뚜룩뚜룩 수렁에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다 지어가지고 하는데 더구나 그런 건설 조건도 나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는 소리가 야 너희는 하루를 25시간으로 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미스터 텀블 얘기가. 그래서 과연 나중에 이 진도를 보더니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 GM 부사장 손가락 하나는 정세영 회장가 있는 거고 그 우리 영국 사람 부사장 얘기만 맞다나 우리는 그때 하루를 25시간으로 참 써서 참 건설 공기도 2년에 그걸 모두 해서 완공을 해서 제품이 나갔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장관님? 이거 국장이 올린 서류요? 예, 그렇습니다만. 새로 입각한 장혜준 장관이었다. 국장은 장관인 내가
사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면 이런 투자 가지고는 정부의 강력한 완전 국산화 정책에 따라오지 못할 테니 생산업체 자격을 정리하라는데 왜 떠올려요? 장관님, 아세아 자동차를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생산 자체를 중단시키게 되면 이 반발이 이보시오 국장! 반발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 계획서에 나타난 투자 규모론 정부의 국산화 추진에 손발을 맞추지 못한다는 외부 기관 분석이 더 중요한 거 아니오? 각하짓이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최종 정리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트럭과 버스를 자립 생산하도록 검토하고 있으니 아세아 측에 충분히 이해시키시오. 아세아 자동차였다. 정부의 강력한 국산화 추진은 투자 면에서 뒤떨어진다고 판단한 아세아 자동차를 자동차 생산업자 대열에서 탈락시켜 다른 메이커에 흡수시키는 문제가 깊숙하게 논의되는 등 74년이 열리면서 자동차 업계는 또다시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칠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무렵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마지막 정리 단계로 진입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삽시간에 각 업체에 번진 충격의 파문이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정부가 아무리 칼자루를 쥐고 있다지만 그 수십 년씩 해온 업체들을 식성대로 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국정으로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입니다. 강력히 추진합니다. 신진도 고유 모델 개발해야만 할 겁니다. 하고 있어요! 중력들 불러! 이게 일본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신차종 모델들이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입수된 사진입니다만 입수되지 않은 차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GMK에서는 이런 소형 가지고는 승산이 없다고 봅니다. 부사장님, 정부 정책이 매우 강력하다는 걸 인식하셔야 합니다. 전무, 어떻게 생산 회사가 독자적인 판단에서 신차종 개발을 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묶여서 그렇게 맥을 못 추시오. 부사장님, 여긴 한국입니다. GM이 있는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중역회의 소집입니다. 사장님 들어오셨나? 네, 즉시 회의 소집이랍니다. 그래. 자, 가시죠. 나는 본사하고 협의사항이 있어서 안 되겠어요. 왜 이러십니까? 지금 미국은 밤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협의 채널은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전문화 회의 참석하시오. 벤지 부사장님! 벌써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지금? 다 오셨습니다, 사장님. 현대가 고유 모델 개발에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 같습니다. 이보시오, 전무. 예. 벤지 그놈이 끝내 본사하고 소형차 생산 문제를 협의하지 않겠다는 거요. 사장님, 어디까지나 소문입니다만 한 번쯤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유 파동으로 GM 본사에서도 공장 몇 개를 문 닫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답니다. 무엇이? 그럴 정도요? 거대한 미국의 산업 구조는 오일 쇼크의 충격이 대단했다. 거대할수록 충격은 더 크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신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김창원 사장은 외로웠을 것이다. 그동안 그를 회장으로 모신 반개 기업은 늘어났고
오일 파동의 여파는 원자재 가격 인상을 가져와 자금난을 압박하고 있었다. 더구나 음양으로 힘이 되어 주었던 권력 심장부의 인물 이후락도 떠났고 김형욱도 떠나고 없다. 주골의 은행인 산업은행의 눈초리도 예전 같지가 않다. GM은 GM대로 휘청거리고 투자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어찌할 것인가? 찾으셨다면서? 네, 기다리고 계십니다. 혼자 계신가? 네, 방금 이해찬 전무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 네, 접니다. 공장에 좀 갔다 왔습니다. 호남 출신의 깐깐한 김선홍은 김초로 사장 타계 후 김상문 사장이 기아를 이끌어가고 있었지만 첫 승용차 생산으로 광대뼈가 나올 정도로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주인과 나그네는 시각차가 컸다. 때마침 오일 파동이 겹쳐 산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지만 이 기회에 회사 전체를 체중 조절한다는 각오로 군사를 빼고 뼈대는 강화시키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체중 조절도 좋지만 기업은 규모 면에서나 외형상으로나 커 보여야죠. 예? 지금은 첫 승용차 생산이 중요하니까 부사장께서는 불이사로 우리 기아 이미지를 높이는데 총력을 경주해 주세요. 외형상으로 커야 된다는 말씀은 돌아가신 사장님께서도 말씀이 없으셨던 건데. 아버님은 승용차 생산에 마지막 꿈을 불태우셨으니까 그런 구상을 하실 여유가 없으셨겠죠. 우리가 처음으로 승용차를 생산하게 되니까 모든 시선이 기아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필요한 군살이 있었다면 승용차 생산을 계기로 기아의 모습을 일신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부사장님, 경영적인 문제는 나한테 맡겨주시고 첫 선을 보이게 될 승용차에 모든 힘을 쏟아주세요. 내 생각으로 작은 차는 적은 이익밖에 남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사장 생각은 그게 아니라 그러셨고, 특히 오일 파동이 겹쳐 어쩌면 부사장 전략이 적중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어요. 1944년 12월 김초로 사장에 의해 창업된 기아는 오로지 차량 제작에만 전념해왔고 그것으로 명성과 부를 다 얻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3년차의 히트와 함께 71년에 기아 서비스를 계열사로 설립했고 다시 김상문 체제로 이어지면서 그는 좀 더 그룹을 확장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이다. 어쨌든 기아는 때마침 불어닥친 73년 10월의 오일 파동으로 한국 전체가 오일의 위력 앞에 주눅들어 있을 때 초소형 953cc 승용차를 생산하겠다고 밝혔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가운데 한창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었다. 올해 안에 첫 선을 보일 수 있습니까? 네, 올해는 모든 실험을 끝내고 75년 초에는 넉넉 잡고 시판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사실 브리사는 기아 산업의 차가 아니었다. 일본 차종이었고 그래서 실험을 거칠 필요도 없었다. 그 때문에 기아 산업이 한국형 고유 모델을 개발했다고 하는 소리는 할 수 없었으며 기아 홍보실 스스로 독자적인 개발을 못한 탓인지 한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현대차에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기아 스스로가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일본 차를 들여와 장사에만 전념했다는 이미지를 남기는 결과가 되는 셈이었다.